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초보맘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에서는 서로 그저 그랬죠. 저나 남편이나 오늘 하루 보고 끝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동아리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모임 시간에 늦은 전 서둘러 오느라 화장도 못하고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죠. 어찌나 헐레벌떡 뛰어갔던지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남편은 절 봤다더라고요. 누군가 문을 박차고 후다닥 들어오는데 첫눈에 저인 줄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밝고 생동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딱 자기 스타일이었다나 뭐라나. 암튼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동아리 방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당시 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남들 모르게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님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별거에 들어가셨고 그 바람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외동딸이라 외롭게 지내던 제게 남편은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동안은 다른 걱정은 다 잊고 잠시나마 즐거웠거든요. 대학에 다닐 동안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저나 남편이나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당연하게요. 4학년 여름, 남편은 자기 어머니께서 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괜찮은지 물었어요. 전 물론 좋다고 했죠. 솔직히 그 말을 기다려왔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시간 끌 거 뭐 있냐 생각했으니까요. 만나보니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인상도 온화하시고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절 편하게 대해주셨죠. 게다가 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긴장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뒤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만났어요. 그동안 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중하고 참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재결합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때는 거의 이혼 상황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엔 제 결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다 보니 오히려 함께 살 때보다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대요. 그 결과 재결합을 결정하게 되셨고요. 엄마는 중간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전 다 지난 일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하는 결혼이라 걱정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권위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성격인 시아버지 앞에서도 많이 감싸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오후에 영화를 보고 저녁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갈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고 저도 애들 과외에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둘이 오붓하게 즐길 시간이 없었거든요. 간만에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나온 우린 영화관에서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어요. 근데 그 사이 부재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문자도 수십 개나 와 있고요. 녹음된 음성을 듣던 남편은 사색이 됐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도련님이 남긴 음성이었거든요.
저희는 너무 놀라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전 아무 일 없을 거라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밖엔. 우리가 극장에만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머님 무사하셨을까? 자꾸 후회가 됐어요. 우리가 즐겁게 보낸 그 시간이 이렇게 죄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응급조치를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 도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화를 냈어요.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아버지도 형도 연락은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만 다 죽어가는데 뭐하다 이제 와? 결국 도련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련님 말에 따르면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어머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주방에 쓰러져 있더란 거예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며 발견이 늦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망하기만 했어요. 분명 아침나절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머님이 돌아가실지 모른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버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린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 아버님은 오셨고 잠시 뒤 어머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린 장례를 진행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아버님이 지금껏 어디서 무얼 하셨는지는 물어볼 겨를도 없었죠.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과 저는 영화를 보느라 일찍 시댁에 가보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일찍 시댁에 갔더라면 어머닌 살 수 있었을 거란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렇게 눈물 속에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는 어머님 유품 정리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고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한 저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글쎄 아버님 옆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찰싹 붙어있지 뭐예요. 아주 제 집인 양 말이에요. 인사들 해라. 앞으로 니들 어머니 될 사람이다. 생각보다 빨리 너희한테 소개하게 됐구나. 얼른 얼굴 익히고 친해졌으면 한다. 남편과 도련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인 저도 황당했으니 당연하죠. 어머니 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새어머니라뇨. 도저히 아버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바람을 피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어머님 속을 그렇게 썩이셨더라고요. 그때였죠. 아주머니가 천연덕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님 장에서 자기 옷을 꺼내 입고 나오자 도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람이 돌이란 게 있죠. 어떻게 엄마 장례 끝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요? 도련님은 펄펄 뛰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저희도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리도 뻔뻔한 노년 커플이라니요. 남편도 아버님께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곤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나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도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기쁨도 컸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 시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아버님은 대뜸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며 새어머니한테 하라고 역정을 내시지 뭐예요. 건방지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순간 이게 그렇게 못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새어머니와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인지라 큰맘 먹고 전화를 했어요. 새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집으로 오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물김치를 해야겠대요. 어머니, 실은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8주 차래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대서 계속 누워있거든요. 얘, 누군 임신 안 해봤니? 처음엔 의사들이 겁주느라고 다 그렇게 말해. 네가 그렇게 네 몸이 신경 쓰인다면 알아서 해라. 누가 너 일 시킨다니? 김치 주려고 부르는 거지.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새어머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던 새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지 뭐예요. 자신은 이전 시어머니랑은 다르다며 어른이 부르면 일단 오는 게 도리라고 계속해서 닭달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사람이라 할 수 없이 과일을 사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 안 시킨다던 새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부터 주시더군요. 어른이 시키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결국 그 물김치 저 혼자 다 했어요. 새어머니는 해본 적도 없는 저한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입으로 명령만 하셨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간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맛이 없다나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제 탓은 아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뭘 잘못 넣었나 싶어 양념통을 살피는데 너 손맛이라는 거 모르니? 네가 손맛이 없는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준 게 아니고. 큰애,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먹이니? 에휴, 안 되겠다. 넌 살림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어머니, 저도 저희 집 일은 잘해요. 오빠도 제가 하는 음식 잘 먹고요. 가끔 오빠가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한 건 제가 다 한다고요. 너는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이 모양이면서 제대로 배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너 전에 시어머니한테도 이랬니?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었어? 당연히 아니죠. 저희 어머님은 당신처럼 이러지 않으셨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나저나 계속 서서 일을 했더니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어디라도 잠깐 걸터 앉고 싶었지만 새어머니가 쉴 틈도 없이 혼내시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네가 잘해야 네 남편도 아버지랑 화해할 게 아니야. 내 말은 너라도 들락거리면서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란 거다. 왜 그렇게 어른 마음을 몰라?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아버님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건 저도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할 말은 많았지만 뱃속에서 우리 콩콩이가 듣고 있어서 또 입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한테 나쁜 마음이 전해질까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요. 새어머니는 그 후로도 자주 저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남편 옷을 사놨다, 반찬을 해놨다, 과일 선물 들어온 거 가져가라 등등.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게 다 저 일 시키려는 핑계였더라고요. 옷도 제가 가서 주문을 해야 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어야 했고 모든 게 다 제 몫이었죠. 어쩔 땐 시댁 저녁 준비도 제가 했어요. 새어머니는 그때마다 나름의 이유는 되셨죠. 네 남편 취향을 모르니 어쩌니? 네가 골라야지. 반찬은 또 어떻고요? 네 남편 식성을 내가 아니? 그러니 네가 간을 봐야지. 하지만 결국 제가 만든 반찬은 죄다 시댁 저녁상에 올라갔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걸로 불평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반찬 몇 개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시집살이라고 제 몸이 좀 힘들면 되죠.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들락거리다 보니 어느새 산부인과 진료날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요즘 활동을 많이 하냐시며 답답하더라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더군요. 누군 안 쉬고 싶나요? 새어머니가 불러대니 그런 거죠. 어쨌거나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게 저에겐 스트레스가 됐어요. 새어머니는 제 임신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몸은 괜찮냐,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런 말씀은 일절 없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일까요?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손주 볼 생각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제 몸 걱정도 많이 해주셨을 테고요. 이런 생각에 종종 울적해지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 13주차가 되었어요. 그간 새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건지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때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뜸 이제부터 매달 자기한테 용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어머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오빠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고 저희가 용돈을 매달 드릴 만큼 형편이 되지도 않아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듣자하니 너는 취직도 안 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던데 요즘 애들 치고 참 구식이다. 어떻게 남편 혼자 벌어먹이게 하니? 놀고 먹는다고 타박을 하시길래 저도 애들 거해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임신 중이라 쉬고 있지만 애 낳고 나면 다시 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새어머니는 과외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꼭 용돈을 보내라네요. 아니, 아무리 시부모라고 해도 어쩜 이렇게 용돈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게다가 당신이 그럴 처지냐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이건 오빠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고 저희 생활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시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일머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생활 능력도 안 된다나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도 제 기분을 눈치채셨는지 어른이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뾰로통 한다며 전화를 확 끊으시더군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새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죄송하다고 용돈 문제는 오빠랑 잘 얘기해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나?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며 혼수를 보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니한테 딸이 있는지 몰랐지만 암튼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자기 딸이 바쁘니 저더러 혼수를 보러 같이 가자시지 뭐예요. 어머니,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날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님, 따님 시간 되는 날 따님이랑 가시고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따님? 너는 아가씨라는 말도 몰라? 따님이 뭐야 따님이? 정말 섭섭하게 군다 너. 내 딸이 너한테 남이니? 아가씨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전 새어머니한테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같이 산다고 데려오셨고 그 전까지는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두 분 때문에 도련님은 집 나가셔서 연락도 안 되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새어머니 딸까지 신경이 써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따님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어색했다. 저희도 몰랐던 가족이지 않냐. 그렇게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며느리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집안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나만 하는 임신이라도 했니? 유세도 보통 유세가 아니네. 나 내 갖자마자 내 할 일 다 했다. 요즘 애들이 나약한 거니 네가 유별난 거니? 그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좀 바꾸라시더니 수화기를 뺏어 들곤 다짜고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정말 가관이구나.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 지금껏 이런 며느리 듣도 보도 못했다. 어쩌다 집안이 개판이 되었는지 원 당장 오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아가씨라는 사람 혼수 준비를 하려고요.
전 그날 명동에 있는 백화점 2군데에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까지 돌았어요. 대체 뭘 얼마나 사려고 하는지 몰라도 온 사방으로 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점점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전 혼수를 백화점에서 안 해서 가격도 잘 몰랐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밍크코트까지 입어보시더라고요. 원래는 신랑 어머니만 해주는데 자기도 받기로 했다나요. 이것저것 입어보느라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제 이마에선 식은땀이 연신 흘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데다 무거운 몸으로 많이 걸은 탓이죠. 다리도 퉁퉁 부었고요. 나중엔 정신까지 몽롱하더라고요. 그때 새어머니가 이제 당신 옷을 사신다며 어서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무슨 정신으로 새어머니를 따라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엔 정말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니까요. 새어머니는 무거운 옷보따리를 한 짐 저에게 안기시고는 명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다시 가시자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장까지는 어떻게 가긴 했는데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기절한 거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커튼 너머로 화가 잔뜩 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어머니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지만 남편의 커다란 목소리에 곧 묻혀버렸죠. 지금 제정신이에요? 혼수요? 걔가 누군데요? 저희한테 제대로 소개나 시켜주셨어요? 안 그래도 병원에선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시아버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냐? 지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놔둔 거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놈처럼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러자 새어머니가 울먹이며 그만하세요. 이게 다 제 죄죠. 미안하다 아가. 내가 몰랐구나. 정 힘들면 안 나올 줄 알았지. 괜찮으니까 나았나 보다 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임산부를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렇게 끌고 다녀요? 아버지도 그래요. 무작정 이 아줌마 편만 들지 마세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새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이거죠. 저는 시아버님보다 옆에서 훌쩍이는 새어머니가 더 가증스러웠어요. 참다 못한 저는 커튼을 젖히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괜찮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전 그런 남편 손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 잃기 싫으면 당분간 꼼짝 말고 자리에 누워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날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앞으로는 우리 부부 누구도 그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절 부르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련님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여자를 들이더니 이젠 형수까지 죽일 셈이냐고 앞으로 얼굴 볼 일 없게 제발 조용히 사시라고 했다네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새어머니는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대성통곡을 했다지 뭐예요. 다행히 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져가려고 일찌감치 챙겨놓은 옷가방만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이가 나올 기미는 안 보였고요. 초조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걱정할 거 없어. 너도 예정일보다 2주나 늦게 나왔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있어. 그럼 알아서 다 나와. 엄마 말에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 안심이 안 됐어요. 혹시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 혼수 보러 다닌다고 무리하게 움직일 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겁이 났죠.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하고 집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될걸. 바보같이 따라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정말 새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게 해준다면 그간 있었던 일들은 모두 용서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얼마 안 돼 또 마렵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죠. 그러다 정오쯤 됐을까? 생리통 앓을 때랑 비슷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통증이 5분 간격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통증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남편을 바꾸라네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어요. 정은이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가. 그렇게 전 부른 배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도 안 돼 아이를 낳았죠. 예쁜 딸이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선한 인상. 돌아가신 어머님을 꼭 닮았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보자 어머님 생각이 났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살아계셨다면 모르긴 해도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닮은 손녀딸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지도 모르죠. 살아계셨다면 말이에요. 3, 7일이 지나고 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제가 출산한 걸 알고 전화를 하셨나 했어요. 그런데 얘, 넌 어떻게 된 애가 전화 한 번을 안 하니? 시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꼭 이렇게 시애미가 전화를 해야겠어? 그깟 일 좀 시켰다고 꽁해가지고는 영영 연락도 끊을 셈이었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그래, 지난 일 들춰낸들 뭐 하겠니? 나이 든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암튼 그건 그렇고 오늘 중으로 돈 좀 붙여라. 생활비가 떨어져서 시장 볼 돈도 없구나. 기가 막혀서. 새어머니는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근데요, 희한하죠. 예전엔 어른들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서 내 몸 아파도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도 이겨내고 애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간만에 목 좀 풀었어요. 저기요, 누가 시어머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저희 시아버님과 동거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시어머니라고는 못 불러드리겠네요. 두 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잖아요. 제 말에 새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꺼억거리는 소리만 내시더군요. 너 미쳤니? 이게 어따 대고 저기요? 너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해보자는 겁니다. 저요,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그동안은 남편 생각해서 참고 봐드렸는데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랑 도련님은 그쪽을 어머님으로 받아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쪽이 제 시어머니가 될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 제 자식 죽일 뻔한 살인 미수자한텐 1원 한 장 줄 생각도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그 잘난 댁의 딸한테나 부탁해보세요. 경고하는데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시면 저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전 시원하게 퍼붓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니 어찌나 개운하던지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뻥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진작 이럴 걸 지금껏 왜 바보같이 참기만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속이 다 후련하다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아참, 전에 밍크까지 받고 결혼시킨다던 새어머니 딸 말이에요. 글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깨졌다더라고요. 지금껏 제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그 딸은 결혼해서도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남편 월급으로 기사까지 부리며 호빠에 드나들었대요. 그러다 시부모한테 딱 걸렸고요. 게다가 젊은 호스트한테 남편 카드로 긁은 명품 시계까지 갖다 바친 게 들통나서 바로 이혼당했고요.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데다 혼인 기간도 짧아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남편 카드 긁어서 산 명품 시계값까지 물어줘야 해서 난리더라고요. 평생 엄마 등골만 빼먹고 살았으니 카드값 물어줄 돈이 어딨겠어요. 새어머니가 다 물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비 없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죠. 딸 빚 갚아주려고요. 불과 2년 사이에 희노애락을 다 겪은 우리 부부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지만 이젠 한 아이의 엄마 아빠로 말이에요. 살다 보면 힘든 고비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이름으로 굳세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화이팅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